주요 쟁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절차. 지난 29일 이번 감찰에 참여한 이정화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양심 선언을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검사가 작성한 징계 보고서의 주요 내용 삭제 여부가 도마 위에 오릅니다. 박은정 검사는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는 삭제를 지시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정화 검사가 듣다가 참지를 못하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11월 6일 이정화 검사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문제의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문건으로 규정한 자료입니다. 며칠 뒤 법리 검토를 마친 그녀는 직권남용은 성립이 어렵다는 1차 보고서를 박은정 감찰 담당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박 담당관으로부터 문건의 입수 경로를 이렇게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검사 직무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추가 검토를 지시받았다고 합니다. 11월 24일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당일 오후 2시 35분 이 검사는 지시를 반영한 후속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판사 문건 작성자 조사를 못해 추정이 담겨 있다는 의견도 담았습니다. 직권남용죄로 수사 의뢰가 된 뒤 2차 보고서에 있던 직권남용 성립이 안 된다는 검토 내용이 박 담당관의 지시로 인해 삭제됐다는 것이 이 검사의 주장입니다. 담당관은 이정화 검사에게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삭제 요구든 수정 요구든 징계 사유에 맞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담당 검사인 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삭제하라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정화 검사가 안 된다고 해서 주인 검사인 저도 안 된다고 해야 되고 장관님도 안 된다고 해야 합니까? 엉망진창이야. 무슨 징계를 그런 식으로 해? 감찰팀 검사들은 지금까지 하지 못한 얘기를 우리한테 마치 고자질 하듯이 자기는 왜 패싱당하고 또 다른 사람은 왜 패싱당하고 그런 얘기를 했고 다 서로 싸우고 전부 다 입장이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박은정 담당관의 상사 류혁 감찰관이 감찰위에서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감찰 보고서를 처음 봤답니다. 그녀는 어떻게 법무부 결재 라인을 무시하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 박 담당관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고 10월 28일부터 극비리에 진상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박 담당관이 맡고 있는 감찰 담당관실이 지난 6월 1일 감찰 제보자 신원 보호 지침을 새로 만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 제보에 가명을 허용하는 것, 이로써 판사 문건 제보자로 알려진 심재철 검찰국장을 익명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